진주시가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추진 중인 2반 성면의 종합복지회관. 부지 보상이 끝나 공유재산이 된 지 반년이 넘었는데 아직 이 일대 건물에는 거주 가구들이 있어 관리 부실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최근 남해 해양초등학교를 지역 맞춤형 돌봄센터 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 여론 때문인지 남해교육지원청은 관련 사업 설명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남해지역 돌봄센터 사업은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협력해야 할 사업이지만 정작 남해군은 사업이 선정될 때까지 별도의 협의 요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협의 과정이 없었는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사정은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서부 경남 6개 시군의 인구는 일제히 줄어들었습니다. 지방 소멸, 인구 소멸의 위기감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반전시키려는 노력은 이어지고 있는데 지자체 시책을 넘어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사 기획 보도를 통해 살펴봅니다. 산청군 인구의 80%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면지역. 하지만 면지역에는 일요일 당직 약국이 없어 비상시 약을 사기 위해 타 지역까지 원정을 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소멸시대 속 박지만을 하는 서부 경남의 현재와 미래, 창사특집 기획보도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민관의 노력과 소멸 극복 방법은 무엇인지 이어서 살펴봅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지방보다 나은 일자리, 또 보다 풍족한 환경이 갖춰진 수도권과 대도시들. 블랙홀처럼 청년들을 빨아들이며 지역 소멸에 불을 댕깁니다.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또 일자리를 찾아가면서 많은 지역 청년들이 자연스레 고향을 떠나고 있지만 오히려 반대인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대도시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마음껏 펼칠 무대로 지역을 택했습니다. 저는 농부의 딸로 평생 살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곁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이 재배하고 있는 대추방울토마토를 브랜딩해가지고 저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전문성에 대해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게 많이 이제 보편화돼 보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내려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조금 하면 돋보일 수 있고. 침체된 구도심 상권에 처음 털을 잡을 때만 해도 모두가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부족하기에 또 비어있기에 새로운 걸 채워 넣을 수 있고 과감한 시도도 가능했습니다. 큰 도시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미 이제 활성화가 돼 있는 아이템이니까 진주에서 이제 하면은 무조건 성공은 하겠다 싶어서. 여기에서만큼은 색다른 경험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경험이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공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각 지자체들도 지역 소멸 자구책 마련에 몰두 중입니다. 우선은 떠나간 사람들을 다시 끌어모아야 하는 만큼 활력이 떨어진 구도심에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환경을 개선 정비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6개 시군에선 인정사업을 포함해 모두 18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돼 하동 한 곳에서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업적 기능보다는 새로운 콘텐츠가 입혀져서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리고 재밌게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정주할 수 있도록 교통과 의료, 취업 등 생활 전반에 걸친 투자와 지원도 뒤따릅니다. 하동군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0원만 내면 시내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해 지역민 교통 불편 해소에 나섰습니다. 함양에선 공동 육아 나눔터와 장난감 도서관 등 지역 육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 4곳이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지역에선 교육훈련 수당과 청년 부부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3년도에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는 청년 일자리 분야에만 약 19개 사업에 약 37억 원의 예산을. 여기에 더해 전문가들은 지역 소멸 극복에 무엇보다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역 대학과,
11개 이전 공공기관이 위치한 경남 진주 혁신도시, 사천에 개청한 우주항공청 등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괜찮은 직급의 직장에 취업하는 거하고 펀드 조금 지원해 주는 거하고 선택하라 하면 학생들이 뭘 선택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자체는 더 큰 그림을 완성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죠. 부울경경제동맹과 지리상권 관광개발조합처럼 다양한 형태로 지역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지역 연대의 필요성도 언급됩니다. 현재와 같은 인구 감소,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한 지자체가 감당하기엔 역부족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을 합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방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자생력이 사실 확보되기 어렵고 어떤 공공재가 정부 차원에서 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파급 효과는 굉장히 적을 수 있거든요. 어떤 타 지역과의 좀 협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생존 전략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소멸시대 속 지역, 지방의 사정. 하지만 그 속에서도 기회와 돌파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조금씩 나아간다면 변화의 시기는 언젠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민선 8기 진주시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 센터 건립이 완료되면 이곳에선 시험 비행이 진행됩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관련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왔는데요. 진주시가 보상 차원에서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 중인데 부지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도 건물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유재산 관리 부실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착공에 들어간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 진주시 이반성면 일대의 일부 주민들로부터 센터 건립 이후에 소음과 진동 등 각종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진주시는 그 보상 차원에서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 이 가운데 토지 매입과 보상금 지급은 지난해 이미 완료됐고 복지관 실시 설계 용역비 2억여 원이 추경안에 포함돼 현재 심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보상이 완료된 건물을 찾아가 봤습니다. 보상금 지급이 모두 마무리돼 엄연한 진주시의 공유재산이지만 집, 기류 등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는 듯한 흔적이 보입니다. 진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됐습니다. 9월 28일, 그 다음에 두 군데는 12월 말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으로 왔는데 시재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느냐. 지금 등기부 등본에는 진주시 재산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진주시는 보상금 지급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3에서 6개월 정도의 이전 준비 기간을 준다는 입장. 원칙은 보상금을 받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분들이 보상금을 받고 그때부터 이전을 할 준비를 합니다. 그럼 통상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를 그냥 이전하는 기간이 걸려요. 그런데 정작 자녀 보상까지 모두 마무리된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도 이미 7개월가량이 훌쩍 지난 시점. 한 거주자에 따르면 해당 건물엔 총 5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복지관 착공 직전인 내년 7, 8월까지는 건물에 계속 살아도 된다는 구두 약속을 받아냈다고 주장 중입니다. 진주시가 언급한 3에서 6개월의 이전 유예 기간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입니다. 설계해가지고 내년 한 7, 8월을 내야 할 수 있어요. 내년 7, 8월까지 계실 수 있는 거네. 그렇지. 내 국장님하고도 그래. 여기 안에 되게 보상이 완료된 공유재산에서의 이전 유예 기간을 두고 진주시와 주민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 한편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은 실시 설계 예산이 이제 막 심의에 들어간 만큼 착공 시기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최근 남해 해양초등학교를 지역 맞춤형 돌봄센터 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사업이 시작도 되기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늘어나는 돌봄 수요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맞춤형 돌봄센터 조성 사업. 최근 경남도 교육청은 공모 사업 결과 남해읍에 있는 해양초등학교를 대상지로 발표했습니다. 학교 본관에 거점 돌봄센터를 만들어
남해 지역 초등학생 누구나 돌봄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내년 3월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해양초등학교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현재 두 건물의 3개 학년이 각각 수업 중인데 6개 학년이 한 건물에 밀집된다면 심각한 학습환경 저하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사업 절차도 일방적이었다며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달 초 학부모 설명회가 예정됐지만 반대 여론이 나오자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6개 학년이 그 별관에 다 밀집된 공간에서 수업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정당한 명목도 없는데 이런 밀어붙이는 뻔뻔하면 이제 저희가 화가 나는 거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반대 의견을 계속 냈는데도 그때는 콧방귀도 안 끼시다가 남해군은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해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지원청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으로부터 협의가 오고 가고 있는 만큼 행정적 지원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해양초등학교로 장소를 선정하고 신청하실 때는 남해군에 별도의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남해군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편 남해교육지원청은 사업 목적과 효과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를 오는 24일 열기로 했습니다. 사업 시행 전부터 학부모의 우려에 이어 지자체와 불협화음까지 난관에 부딪힌 지역 맞춤형 돌봄센터 조성 사업, 순탄한 해결 과정에 이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지역 맞춤형 돌봄 사업은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함께 돌봄 체계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남해교육지원청은 남해군과 협의도 없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왜 협의 과정을 생략했는지,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는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정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해 통합 돌봄을 운영하는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 하지만 남해군은 해양초등학교가 돌봄 모델 추진 장소인 것을 도교육청 선정 후에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남해교육지원청은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리모델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본 사업이 해양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시설 구축이 가능한 사업이었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향후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 등을 남해군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업 선정이 되고 나서 협조를 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함께 이번 사업에 선정된 밀양시만 봐도 대조적입니다. 밀양교육지원청은 밀양시와 함께 사업 신청 단계부터 실무 협의단을 구성해 공모를 준비했습니다. 학생의 밀집도와 배치가 집중되어 있는 산문동 지역에 다보험 거점 센터를 짓고 주변의 지자체 시설을 이용해서 방과 후 배움터,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통한 학교 안에 돌봄 시설을 구축하는 걸 1차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반대 여론을 우려해 학부모 설명회를 연기한 데 이어 남해군과 제대로 된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남해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의 파트너 격인 지자체와 학부모의 의견 수렴 없이 공모 신청에만 급급한 것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SCS 정성입니다. 산청군 인구의 80% 정도는 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약국이 산청읍에 있을 정도로 의료 인프라는 산청읍에 몰려 있는데요. 면민들은 당장 일요일 급하게 약이 필요하더라도 갈 수 있는 약국이 없는 실정입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의 의료 취약 지역 중 한 곳인 산청군. 특히 산청군 유일의 병원급 의료기관인 산청보건의료원 등 의료 인프라가 산청읍에 몰려 있습니다. 당장 약국 수만 봐도 이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산청군 인구의 80%가 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절반에 가까운 약국이 산청읍에 있습니다. 심지어 산청읍의 경우 매주 일요일 약국들이 돌아가며 자체적으로 당번을 서고 있지만 면 단위 약국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면민들은 당장 일요일 급하게 약이 필요하더라도 편의점 상비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일부 면에는 이마저도 없어 인근 지역으로 원정을 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인근 군 지역인 하동과 함양의 면 지역에서 한 개 약국이 일요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약국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진주까지 왕복을 하면서
그 간단한 약을 샀는데 약값보다 오히려 택시비가 더 많이 드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대한약사회에서는 지난 2007년 야간이나 휴일 운영을 하는 휴일지킴이 약국을 도입했지만 강제성은 없는 상황. 일부 약사들은 수요 부족과 개인적인 일정 등으로 공휴일 근무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희생하는 거잖아요. 박사가. 고향 어머니들 92살이고 나도 가봐야 되고. 현재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시지역 공공심야 약국을 군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병원 건립을 통한 수요 확보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시가 산림청에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유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규일 시장은 23일 임상섭 산림청장을 만나 내년 정원산업박람회의 진주시 유치와 정원문화도시 추진 등 주요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는 지난 2020년부터 개최된 정원문화 행사로 순천과 울산, 세종에 이어 올해는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조 시장은 면담을 통해 진주시의 정원 사업을 설명하고 박람회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천시가 산안면 제2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설 혁신지원센터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혁신지원센터는 복합문화센터 뒤편에 들어설 예정으로 우주항공 관련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됩니다. 설계는 무의 건축사무소와 엠플레이 건축에서 제출한 작품이 당선됐습니다. 연면적 1,580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수출 마케팅 지원실과 창업 지원센터, 기업 임대 공간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사천시는 55억 원을 투입해 20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립 하동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하동유경원이 내린 고교 통합 반대 결정과 관련해 하동군 학부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하동군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는 하동유경원이 이사회 결과에 대한 그 어떤 입장도 회의록이나 반대 종족수에 대한 내용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하동여고는 군민의 성금으로 설립된 학교인데 현재 관리자일 뿐인 이사들이 통합을 반대하고 소통을 거부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사립학교 특성상 학교법인 이사회의 동의가 없으면 통합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남도가 도내 4개 예비지정 글로컬 대학의 최종 본지정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2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실행계획 보고회에는 창원대와 연암공과대, 인제대, 경남대 등 도내 4곳의 예비지정 글로컬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학 혁신계획 등을 점검했습니다. 경남도는 오는 26일까지 교육부에 본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교육부는 8월 말 전국에서 10개 내외 글로컬 대학을 최종 지정할 예정입니다. 진주 서부농협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유휴 농지와 산지를 활용한 고급 산나물 생산 교육을 실시합니다. 23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산나물의 인간 노지 재배법과 산나물, 두릅 등의 파종 및 재배법, 기타 다양한 재배 사례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은 본점 2층 회의실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되며 이틀간 모두 26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23일 낮 12시 10분쯤 진주교다리 아래를 달리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오토바이 한 대를 전소시키고 소방에 의해 약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유출된 연료가 엔진에 닿아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는데요. 한편 화훼 농가에서는 고온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름철에는 고온 장애로 인해 기형화나 개화 지연이 우려되기 때문에 시설 내 주간 온도는 30도 이하, 야간 온도는 10도 이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8월까지는 차광망을 설치해 강한 햇빛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모두 오전 내내 흐린 하늘 보이다가 하동과 산청, 함양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천 26도, 남해 2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0도에서 3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남부지방까지 대부분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광주와 부산은 오후부터 비가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6도, 부산 25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3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까지 흐리다가 오후에는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한물, 만조 시각은 밤 11시 36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56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많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5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금요일에는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주말부터는 하늘만 흐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최근 야외 활동 증가와 기온 상승으로 인해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물이나 음식으로 감염되는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24시간 감염병 비상 방역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음식물을 섭취한 후 설사, 구토 등 장관 증상 환자가 발생하면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올바른 손 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물은 끓여 마시기,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 먹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